예, 부총리님과 장관님들 내려오셔서요. 예,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25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시작할 수 있을 걸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야 발표야? 회의는 라이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발표는 송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맡습니다. 공무회의는 마치고 바로 올 예정입니다. 잠깐 세부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기보다는 정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선언적인 대응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대책에 대한 실질의 언급과 발표로 보여서 정책 방향을 가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 해석회관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관련 세금 납부를 원천지방으로 나눠서 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일부를 더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평균 조성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내주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면 특별한 지원을 어떻게 산업부 장관님 안 오셨네? 산업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좀 오시라고 그러죠?
더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의 정부 입장 발표에 이어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 조치 관련 발표문을 브리핑하시겠습니다. 예,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가기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 국가 배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1,500여 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 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의 손상, 우리 수출 관리의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전문가들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강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간의 신뢰 손상,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재래식 무기의 캐치홀 규제 신뢰 저하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 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 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막바지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 날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 간 공동 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 협업, 경쟁을 통하여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의 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역량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 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간 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국내에 미사용되던가 일본 내에 생산되지 않는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들,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의 역량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품목별, 업종별 역량 분석을 토대로 하여 백색 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제기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 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 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 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애로 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역량, 정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문자 관련의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기업 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 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 구역 내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 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 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발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 기업 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 친증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 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 연장 근로의 인정 및 재량 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 지원도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의 구축, 설비 투자 자금의 지원 등 당장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하여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 예산 약 2,700억 원에 대해서는 근본 추경, 국회 추경 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 예산은 지금 한창 편성 중인 2020년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기존 관세를 40%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 조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세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 조세, 관세의 조사, 외환의 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 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운전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 투자라든가 R&D, M&A 자금 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세액 공제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핵심 기술의 확보라든가 해당 전문 기업의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의 지원, 소재 부품 장비 M&A 세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 공급 기업 간의 수질적인 협력, 그리고 수요 기업 간의 수편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 소재의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 전략 및 프로세스의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의 R&D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 소재의 기술과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와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 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간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날 처음으로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 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목해 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권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고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옵션들은 어떤 게 있고 언제쯤부터 가시화돼서 시행될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지소미아 폐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는지 또는 뭐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서로 맞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맞대응 조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와의 이와 관련되는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밝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 이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소미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는 이제까지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정 부분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서울경제 정순구 기자인데요. 관광식품 폐기물 안전조치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지 이게 혹시 도쿄올림픽 뭐 불참 같은 거에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부가 직접 연결하거나 이렇게 대기업이 뭐 국내 중소기업 납품받으면 혜택 주는 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그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아까 관광식품 폐기물 분야의 국민 안전 조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 제가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는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근본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선 저희는 관광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부 장관님하고 혹시 필요하다면은 우리 김기빈 지부장관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정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관련된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이 수요기업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관계 또 그 안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공공 연구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R&D는 R&D서부터 그다음에 양산화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수요기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연결을 이번 차제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될 소재 장비 부품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 요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발표될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한국경제 서민준 기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화이트리스트 제외돼도 우리가 여전히 특별 일반 포괄허가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여기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성도 오늘 발표하다 보니까 특별 일반 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이라고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그런 품목이 해당되는지 보니까 대부분 전략물자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도 같이 걸려 있긴 하는데 특별 일반 포괄허가 걸려 있지
않아서 이것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품목이 뭐가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이게 그 일본 수출 기업이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라는 걸로 지정이 돼야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기업이 적어서 이게 좀 실효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특별일반이 걸릴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159개 품목은 뭐가 있는지 그 리스트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그 현재 일본에서 저희들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로 제외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포괄 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로 이번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일본에서 또 국가별 그 규제가 아니라 그 업체별 이런 허가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제기해 주신 CP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CP 기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해서 꼭 이 품목만 그 CP 기업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CP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그걸 정해주고 일본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발표한 자료하면 약 1,200개에서 300개 정도 기업이 현재 해당이 되는 걸로 있고요. 또 관련된 그 업체로 공개된 업체 리스트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전략물자관리원회 홈페이지에서 그 안내를 현재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그 기업과 그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개별 허가가 아닌 CP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일반 특별 허가를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그 일본의 전략물자로 해당되는 그 물자 품목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산업적으로 필요하다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분류한 59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품목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 여부를 또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CP 기업이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역량은 인정받은 일본 기업은 사실상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백색 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이고,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혹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해당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관련 일본이 저 같은 수출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최하연인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12일 도쿄 실무 설명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 발표해서 이걸 바로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과 정부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28일까지 지금 리스트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뭘 할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환경 규제랑 고용 관련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그래도 수년 동안 논의되고 국회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한 달 만에 좀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세무조사 면제 이런 것까지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게 규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아까 첫 번째 경상선 장관이 말했던 합의 깨고 거짓 발표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는 정확한 지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산업부 장관님께서 관련 공무원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먼저 세코 그 경사성 대신이 그 질의 과정에서 한일 간의 그 전략물자 통제 관련된 그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그 지난 7월 12일 날에 있었던 그 양국 간의 그 협의, 일본 측에서 설명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협의라고 하고 있고, 여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세코 경산선 대신이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 12일에
발생했었던 그 양국 간의 그 브리핑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일본 측이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기들은 실무회의라고 해서 양국 간 협의에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물론 저희들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거는 설명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협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회의 시작의 초반에 서로 이런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어떠한 서로의 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께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원상 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즉 철회라고 저희들은 했지 이거에 대해서 철회 내용에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입니다. 이것도 양국 간의 그 4시간, 5시간에 걸친 그 실무 협의를 한 후에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측의 입장이 서로 평평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서로 합의가 없이 그 각자 브리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한국 대표단이 출국을 하기 전에 일본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바가 없고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오늘 세코 경상선 대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오늘 제가 다시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트가 문제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 주셨던 게 특별 연장 근로 관련해서 좀 질문 주신 건가요? 고용 관련해 가지고 제도 주신 거죠? 그거랑 환경이나 세무조사 면제 요 세 가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려도 지금 그 수출 제한이 되는 품목과 관련돼서 공장에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 품목들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서 이 신증설 중인 공장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 분야의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를 들면 90일 걸릴 거를 갖다가 45일이나 40일 걸리게 한다든가 해서 좀 속도감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소재, 장비, 부품을 기술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별 연장 근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요건에 부합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세무조사와 관련돼서는 관세와 관련된 조사나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업계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좀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데도 좀 힘이 드는데 이런 세무조사나 또는 이런 세제전 조치를 포함해서 세무조사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뭐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와 같이 피해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금 말씀 주셨던 세무조사라든가 또는 관세조사 이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예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세무조사 유예에 삼성이 포함되나요? 특정 기업에 대한 거는 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네. 저 마이크를 사용해서. 네, JTBC 정재우입니다.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조항에 관련해서 일본이 빠지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일본이 이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그 관련 고시를 우리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업부 장관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전략물자 관련된 수출입 고시에서 현재 저희는 가, 나 지역으로 현재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일본이 현재 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다 지역을 신설을 해서 일본에게 또 그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권혜민인데요.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가 분류에서 나 분류로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가기 결정 통해서 이거를 개정했는데 우리는 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랑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계획된 스케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이 제도에 관련돼서는요,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릴 거고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고요. 그 관련 절차와 내용 진행은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29개 국가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목소리가 작아서 확인 한 번만 하려는데 일본을 다 지역을 신설해서 다 지역에 넣는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품목 일본 얼마나 몇 개 품목에 영향을 갈지 우리나라 어떤 업적이 포함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 초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이준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기 관리 품목 159개, 이게 관리 품목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면 어떤 뭐 혜택이나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에 1,194개입니다. 그 중에서 관련이 없는 것, 영향이 적은 거를 다 제외하고 산업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골라본 숫자가 159개고요. 그걸 저희가 관리 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소기업이 되든 대기업이 되든 관련 기업들하고 일단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의 부품 소재의 어떤 조달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품목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그 소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들을 저는 이 150개 품목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품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좀 관리가 필요한 159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R&D 지원을 한다든가 공급처를 발굴한다든가 기업의 소재 부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한다든가 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게 관리 품목이 아니다. 관리 품목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더 마련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그 관리 품목이 150개 관리 품목은 이 관리 품목과 해당되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 몇천 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원 조치, 예산, 세제, 금융상의 조치라든가 세정상의 또는 관세상의 지원 조치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서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 MBN 이병주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산업부도 이제 8월 중순까지 지역별 업종별 순회 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갖춰졌는지 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게 국제법적으로나 이런 데는 문제 없는 조처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주서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지역별 설명에는 현재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제도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갖고 현재 소통을 하는 대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제외 조치는 오늘 가기 결정을 거쳤고요.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다음 주 수요일쯤에 그 일본 측의 공고에 게재되면 21일 이후에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부처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명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또 품목별, 업종별 이것이 뭐 품목이 업종의 일반적인 그 재앙이 다 똑같은 그 영향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 품목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또 일본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까 뭐 CP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또 뭐 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거에 대응 능력 즉 수입선을 얼마큼 다변화할 수 있는지 또 자기가 R&D 능력을 얼마큼 더 갖고 있는지 또 재고를 얼마큼 할 수 있는 그 업계의 자기 기업의 자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품목의 업종에 대한 영향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업별의 애로사항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업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하고 있는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각 분야별로 그 일본 제도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업종에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애로들 또 그와 함께 우리들이 미리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함께 민간과 함께 하는 설명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죠? 예,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2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외. 네네. 저희들이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2분 정도 더. 예. 네, 저 연합인포맥스 김예영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일본이 조치하면서 오늘 환율을 연고점 경신하고 1,200원 선 근접해서 마감을 해서 좀 대외 건전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번 수입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작년 수입액이 315억 정도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이번 대책 통해서 대체되거나 국산화될 거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환율 관계는 저희가 환율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특이한 상황에 의한 말하자면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환율 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이 된 걸로 보고 있고 정부로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환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주신 지금 이번에 기프에서 발표한 것은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이 전략물자로 되어 있는 물자에 대한 디스크립션하고 이 품목 즉 말하자면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계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HS 코드에 의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이 통계가 잡힙니다. 아마 우리 기프에서 한 것은 정확한 전략 물자를 모든 쪽으로 해서 이 품목으로 다 돌려서 했던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정말로 이거에 대한 규모가 얼마일지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거쳐서 약 산업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품목 정도로 저희들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야 될 문제들
또 아니면 또 거래선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것들, 또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거에서 국내 생산의 캐파를 더 늘려야 되는 것들, 또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재고를 더 확충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될 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예,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 비즈니스워치의 이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을 점검을 했는데 단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있고 또 대북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북 리스크도 커진 영향에 종합적인 영향에 코스피가 0.95% 하락했고 3년 국고채 금리도 5bp 떨어졌고 환율도 9.5원 크게 올랐습니다.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고 보여지는데 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금융당국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것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또 어제 발표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폭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논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 제가 끝나는 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후 한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오늘 적었습니다. 일본이 아마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때 두 분이 같이 손을 들으셔가지고요. 김 기자님. 네, 조선비지 김수현입니다. 지난번 하경방 때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보다 좀 더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성장률의 전망치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안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가 지난 7월 초에 하경정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반영해서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지만은 그 제한 조치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고 전제해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금 단계에서 이것 때문에 하향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일본의 이와 같은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좀 이겨내서 경제 활력 찾는데 더 주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률 조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